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팔 학교들의 디지털 격차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재개라는 제목의 기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총 확진자 수가 156명 발생했네요. 어제는 두 자리 숫자였는데 다시 세 자리 숫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156명 발생해서 17,658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3명이 발생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 3명, 카트만두 디스트리트에서 1명, 랄리푸르 디스트리트에서 2명, 그래서 총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리 누적자 수는 370명입니다. 사망자 수는요 40명 변함없습니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요. 완치자는 58명 더 늘었네요. 58명 더 늘어서 11,69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률은 그래서 66.2%입니다. 네, 좀 더 부지런히 해야 70%를 도달할 텐데요. 집중 치료 인원 늘었습니다. 98명이 늘었습니다. 98명이 늘어서 5,923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검역소 인원은 빠졌습니다. 어제는 좀 늘었었는데 검역소 인원이 613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역소에는 22,662명만 존재합니다. 한때 이게 검역소가 17만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2만 명대입니다. 그러면은 검역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디아 국경에서 그 네팔로 돌아오는 그런 귀환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고립된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비행기를 15일부터 띄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들고 날고 약간 하는데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인원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PCR 테스트는요 3,000건대 했네요. 3,741건을 실행해서 31만 5,570건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단신이 여러 가지 소식이 좀 변화된 소식이 있습니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카트만두 지점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7월 31일 날 금요일 날 전세기가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날짜가 바뀌었네요. 운항일이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7월 30일 날 카트만두 오전 10시 출발이고요. 인천 도착은 오후 7시 45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기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서 항공기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여행사에서 대한항공 카트만두 지점에서 지정한 유니버셜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직영 여행사거든요. 여기에서 임차해서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기 요금이라든지 지불 통화, 말하자면 달러로 할 것인지 루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라든지 구매 방법 이런 것은 유니버셜 여행사에서 지정한 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청과 문의는 유니버셜 여행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담당자 이메일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바그마티 프로빈스 주 정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바그마티 주 정부는 산사태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사람들은 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는 해당 지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바그마티 주정부 재난관리위원회는 며칠 전에도 신두팔축 지역에서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입은 가정에게 구호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각 가정에게
10만 루피의 구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차 발표죠. 이어서 10만 루피의 구호금과 이제는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포카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포카라가 속해 있는 간다키 프로빈스에서는 총 21건의 산사태와 홍수로 5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포카라 간다키 프로빈스 경찰 사무소에 따르면 산사태에서 매몰된 7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청 대변인 끼란 라나 씨는 미야기 지역에서 총 28명으로 가장 많이 사망을 했고, 타나우 지역에서 11명, 가스키 디스트릭트에서 10명, 람중하고 생자 디스트릭트에서 각각 3명씩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은요, 미야기 디스트릭트에서 4명, 생자 디스트릭트에서 2명, 타나우 디스트릭트에서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에서는요, 간다키 프로빈스에서는 유가족들에게는 10만 루피를 제공했고, 그리고 각 디스트릭트 정부에서는 5만 루피를 지금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산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가옥들이 퇴거되었고, 이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산사태에 휩쓸릴 위험에 있는 그 지역 차원의 정부에서는 역시 새 주택을 짓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그마티나 간다키나 일단 그 1락 10만 루피의 구호금을 이미 집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주택이 매몰되거나 주택이 피해를 입을 데 같은 경우는 새 주택을 짓는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바그마티나 그 간다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돈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카트만두를 끼고 있는 도시, 그리고 두 번째 큰 포카라를 끼고 있는 도시, 이러다 보니까 그 프로빈스 같은 경우는 좀 돈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22일까지 그 부드러운 넉다운이 잡혀 있긴 한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버스가 이미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택시도 지금 뭐 50% 승객을 태우지만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소식에도 전해드릴 텐데, 이제 버스가 다닐 예정입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은 지금 이제 월요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까지 예정돼 있던 이 럭다운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럭다운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고 그 뭐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 뭐 다 바이크 다니고 있죠. 그다음에 택시 운행하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지금 버스도 운행하기로 했다 보니까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럭다운 소식은 제가 따로 빼지를 않고요. 좀 이따 세 번째 그 버스 운행 소식은 따로 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팔 뉴스하고 그리고 그 단신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팔 학교들의 디지털 격차.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의 교육 시스템은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4개월 연속 문을 닫으면서 원격 학습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공립학교는 이미 교육 수준이 낮았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 수준이 높은 비싼 사립교육기관으로 보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이러한 불평등은 코비드-19으로 인한 원격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지만 디지털 격차로 인해 대다수의 학교와 학생들이 제외됐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수업이 대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학생들이 TV 세트라든지 모바일 데이터라든지 랩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교육을 실행할 교사들을 교육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서마저도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컴퓨터와
와이파이에 액세스 할 수 없을 정도이니 지방 지역들은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시사항만 발표하고 정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수업료를 청구하지 말도록 하는 한편 교사들에 대한 급여에 대한 대체 규정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5월에 교육부는 라디오, 텔레비전,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자가학습 및 원격 교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대체 시스템에 대한 학습 촉진 가이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격 교육에 대한 교르지 못한 접근성은 지난 4개월 동안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서부 지역에서도 공립학교 학생들의 6%만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기관 21%만이 FM 수업을 위한 라디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서도 학생들 간의 원격 수업 격차가 있었습니다. 랄리푸르, 프라가티, 삭시아, 사단 중등학교에서는 4분의 1의 학생들만이 온라인 수업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많은 학생들은 럭다운으로 인해 계곡 바깥에 갇혀 있었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랩톱과 와이파이를 구입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대체 교과서와 수업 자료가 제공되었었지만은 온라인 학습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원격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원격 수업의 디지털 격차가 네팔 사회의 교육적 계급 격차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역 단위 학교와 함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학생들을 분류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라디오, FM 라디오, TV, 컴퓨터는 있지만 인터넷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학생들을 따로 분류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랄리푸르에서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없는 219개 공립학교 학생들은 지정된 시간에 라디오 또는 TV 수업을 듣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대안교육을 결정하기 전에도 박타푸르에서는 이미 33개의 공립학교에서는 지역 TV 채널을 통해 원격 학습을 시작한 반면 60개 사립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 접근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타푸르 사립학교 학생들의 80%가 수업을 받고 있었는 반면 공립학교는 48%만이 온라인 수업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에는 총 500개의 사립 및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TV 세트나 랩톱 세트가 있는 가정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하나만 있고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최대 3명까지 있다고 하네요. 한 명의 원격 수업이 끝나야 다른 아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이 랩톱이나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사지를 못하면은 쓸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전에도 제가 계속 전해 들었는데, 라디오가 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TV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있어도 개수가 하나밖에 없고, 애들은 많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다 모바일 데이터를 돈으로 사야 되거든요. 아니면 와이파이 있어야 되거나. 근데 뭐 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뭐 다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런 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가난한 가정들이 문제가 되겠죠. 뭐 교육은 사실 누구한테나 평등해야 되는데 사실은 평등하지 않은 게 사실이란 거죠. 전에는 뭐 록다운 전에는 학교 가니까 학교 가서 수업을 받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한 그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되려 지금 록다운이 되니까 이런 편차가 교육의 편차가 그 원격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접근성이 다른 거죠. 부자 아이들은 텔레비전도 있고 랩톱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는 원격 수업에 다 접속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디지털 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얘기고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 대중교통 재개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중교통은 월요일부터 운영됩니다. 정부가 7월 25일에 차량을 운행하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일요일 오후 교통관리국 부서에서 논의한 결과 차량들을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교통관리국 하말 사무총장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운송 노동자들과 그리고 기업인들은 운영 준비가 교통관리국과 함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코비드-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강 안전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들은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박타푸르 디스트릭트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수사업자들은 장거리 운영 차량도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요일 저녁에 급하게 그 결정이 된 소식이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운행이 되고 있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2일까지 그 부드러운 록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대중교통이 운행이 됐다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비행기 하나입니다. 비행기 하나만 이제 운영이 되면은 정상화되는 거예요. 밸리 안에서는. 그리고 또 남은 것은 장거리 운행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를 가거나 치토안을 가거나 이건 아직도 안 됩니다. 그냥 이 카트만두 밸리 안에서 대중교통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22일 날까지 있는 부드러운 록다운이 어떻게 될지는 좀 그 차후에 이제 그 보도가 나오면은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이 운행이 된다고 하면은 카트만두 밸리는 많이 정상화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퍼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또 많이 퍼진다 그런다 그러면 다시 묶이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비가 오는데요. 지금 홍수 피해가 많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카트만두에서도 산사태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오늘 소식은 또 제가 또 다시 모아서 또 내일 방송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TV는 계속해서 그 코로나 소식과 네팔 뉴스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설정과 그리고 전체 설정 종 모양 클릭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을 갖고 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